이 울산 앞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 빛 한 줄기 없는 이 깜깜한 바닷속 저 멀리서 이 사람 한 명이 물에 빠져서 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포착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첨벙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든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용감한 행동을 한 사람인데요. 이 밤에 바다에서 지금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예. 저 멀리 이제 보시면은 바다에서 이제 한 여성이 빠져 있는, 저기 지금 보시죠? 전조등에 예. 여성이 지금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예. 눈에 보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게 조류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칫하다가는 시야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해경이 출동을 했는데 지금 배를 띄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배를 잘못 띄웠다가는 지금 좌초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거리가 이게 헤엄치기에는 너무 좀 먼 거리로 보입니다.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이때 바로 해경 한 명이 맨몸으로 저 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뛰어들어서 저렇게 지금 구조해서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구조에서 모습이군요. 지금 나오는 예. 지금 모습인데 예. 여성은 이제 지금 흐릿하게 돼 있고 해경이 지금 이렇게 지금 부표를 하고 물에 들어가서 구해오는 건데 지금 구해서 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는데 200m, 오는데 200m. 조류하고는 더구나 반대 방향인데 여성까지 업은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는데 200m, 심지어 이 돌아오려면은 또 이 조류 반대 방향으로 또 다시 200m를 헤엄쳐야 하는데 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저도 뭐 아침에 수영을 하지만 이게 수영장에서 하는 거랑 또 바다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고 또 오리발을 차고 하느냐 아니면 장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하늘과 땅 차이인데 다행히 어쨌든 이 여성을 구조해서 육지에 무사히 도달했는데 자, 여기서 또다시 2차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조심. 정말 이 어둡고 추운 밤바다에서 이 경찰분들 고생 정말 많이 넣으셨네요. 그쵸. 이제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또 어려운 구조였고 또 밤바다에 저렇게 선뜻 뛰어드는 게 큰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해경은 왕복해서 무려 400m를 헤엄쳐서 이 여성을 육지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지금 보시는 이 장면처럼 육지까지는 끌고 와도 이 여성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물살이 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또다시 또 이제 미끄러져서 또 물속으로 빠지고 그래서 또 끌어올리면 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을 하다가 거듭된 노력 끝에 결국 구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무리 해경이라도요, 이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심지어 이 경찰분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조 수트는커녕 그 흔한 오리발 하나 없이 맨몸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해당 경찰의 설명, 이 사건 파일 24 제작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류를 타고 떠내려가고 계셨는데 시야에서 놓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질까봐 저는 일단 빨리 들어가서 이분을 이제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저도 슈트를 갈아입는데 적어도 3분, 4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장비를 착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옷을 최대한 간소복으로 벗고 맨몸으로 들어가자 해서 이제 무작정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 오리발 끼고 구조복 입는 시간 아끼려고 그냥 속옷만 입고 뛰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구조용 수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일단 100m를 먼저 달려가서요. 그 근처 갯바위에 가서 본인의 옷을 일단 벗어요. 신발도 벗고 바로 반소매 속옷 차림으로 이제 바다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 딱 우리가 어떤 그 칠흑 같은 어둠, 칠흑 같은 밤바다의 어둠이라고 하는 게 딱 맞을 텐데 워낙에 시야가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저렇게 라이트가 비추기는 하지만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바닷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겁니다.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박철수 경사님인데요. 이 구조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다면 이 구조
구조하고 나서 몸 상태를 보니까 이미 다리와 팔 일부가 찢어져 있었고 워낙 힘을 많이 주고 긴장을 하셔가지고 근육 경련 증세까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치료받을 정도로 이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소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저 50대 여성분을 구조하신 건데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해경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이 박수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박철수 경사님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이제 수영 선수를 조금 하다가 이제 군대를 이제 SSU를 가게 됐는데 다양한 작전에 이제 투입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 다시 이제 해양경찰 구조대 일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양한 또 작전과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조금 좀 알게 된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분이 수영 실력이 이 범상치 않아 보이긴 했는데 역시 보통 분이 아니셨네요. 예, 이분이 그 해남 구조전대 SSU라고 이제 그 사람만 있어다오 우리가 간다라는 이제 구호를 가진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수영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 이 특수부대가 굉장히 고되고 힘든 훈련 과정을 겪는 그런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 경사님께서는 2019년 9월 울산 연포부대 정박 중에다 폭발 사고가 난 선박에 뛰어 올라가서 불을 끄고 구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호 활동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